당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데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원욱.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쌍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민주당 지지자를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현 상황을 고려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원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의 부정부패, 불법 일탈 등을 대해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윤리감찰단이 이원욱의 표결 불참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죠. 김건희 특검 통과가 당론으로 지정되었기에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사유 공개 없이 표결에 불참한 것은 해당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징계는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보이는데 만일 이원욱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원욱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원욱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을에서 신입 진석범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원욱이 징계까지 받으면 경선에서 감점을 받게 되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반면 신인은 가산점을 받죠.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이원욱은 징계를 받으면 공천 탈락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배신자라는 인식이 굳혀져 앞으로 재기할 기반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을 보면 그의 정치 생명은 이번 징계를 통해 끝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이원욱의 민심은 최악에 달하고 있는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원욱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듯이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련다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네티즌들은 이러한 발언이 실제 표결에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할 때 캐비넷이라는 단어 하나면 갑자기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는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기명투표에서 별 사유 없이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하면 당연히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은 캐비넷 영향이 아닐까, 이러한 과도한 추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 통과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의 논란들로 인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이 논란을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오로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꼭 통과시켜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또 김건희 명품백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논란 또한 김건희 특검법에 추가시킬 수 있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법대로면은 명품백이랑 양평고속도로 수사 못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할 수 있죠. 이 법을 처음에 만들었던 당시에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이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대상 보면 1호, 2호가 있는데 3호에 1호, 2호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관련이 있는 민지사건은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련된 사건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은 현재 검찰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데 검찰이 꼼수 부렸던 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검찰은 저희가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를 줄이면서 관련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이 관련 사건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범위를 넓혔어요. 뭐라고 넓혔냐? 범죄 사실이 동일하거나 범죄자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증거가 동일할 경우에는 다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확 넓혀놨습니다. 자, 이 사건 대입해 볼까요? 피의자가 김건희 여사로 동일하기 때문에 명품백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다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서 수사해도 된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검찰이 만든 거예요, 검찰이.